오늘은 BBC 선정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액티비티 중 하나인 카파도키아 열기구 투어를 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집결지로 이동했습니다. 집결지까지 이동은 기존 투어버스가 아니고 열기구 업체에서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동하기 전 간단한 빵과 과자 같은 다과도 제공해줍니다. 집결지까지는 꽤 거리가 있어서 3-40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일어나서 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도착해서 공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밝아오는 먼동을 조명삼아 공터에는 열기구를 띄우기 위한 모터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둘 준비가 끝나가는 열기구들 뒤편에 웨딩 사진을 찍고 있는 예쁜 커플이 보입니다. 웨딩 사진 명소라고 하더니 이날만 해도 대여섯 커플은 본 것 같네요. 이미 많은 열기구들이 출발하고 이제 저희가 탑승할 차례입니다. 열기구 투어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때그때 날씨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전날 오신 분들은 바람이 강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은 240유로였는데 환율과 성수기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이용하는 업체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조금 많이 뜨거울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투어 영상은 USB에 담아 판매하는데 저희는 아무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출발하기 전 안전교육과 랜딩 포지션에 대해 잠깐 알려주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드디어 하늘을 향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1시간이 지나갔는지 어느새 착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기구 투어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 바로 착륙할 때라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 스텝은 다들 베테랑이었는지 굉장히 스무스하게 착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착륙을 마치고 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있자니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마치 그래픽을 보는 듯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지프 사파리 투어와 마찬가지로 열기구 투어 역시 무알콜 샴페인을 터뜨리는 세레모니와 함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Try again. 1, 2, 3. Try again. 역시나 잔을 다 비우시고 팁을 채워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빈잔으로 돌려주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열기구 투어를 끝마쳤다는 증서를 나누어 줍니다. 탑승자가 아닌 조종사 이름이 도장으로 찍혀 있고요. 별건 아니지만 이왕 탑승했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주세요. 이제 조식을 먹고 짐을 챙기기 위해 다시 동굴호텔로 돌아갑니다. 가기 전에 잠시 포토스팟에 들려서 사진을 찍을 시간을 주긴 하는데 전날 들렀던 곳들에 비해 크게 특별할 것은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오늘 조식은 카흐바이트라고 하는 터키식 아침 식사입니다. 빵과 과일, 치즈, 견과류 등 여러가지 음식들을 함께 먹는데 사실 기대했던 것에 비해 조금 부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카흐바이트의 대표 메뉴로 메네멘, 괴질레메 등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나마 카이막을 처음 맛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카이막은 굉장히 부드러운 크림치즈를 먹는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음식은 조식 뷔페에서 추가로 가져와서 드셔도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동굴 호텔을 떠나 데링구유 지하도시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칼세돈 호텔은 특성상 입퇴실 시 짐을 직원들이 옮겨주고 입실, 퇴실 각 1달러씩 2명이면 총 4달러의 팁을 줘야 합니다. 그게 정말 싫으시면 직접 옮기셔도 되겠지만 보시다시피 바닥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보는 동굴 호텔은 저녁과는 또 다른 정취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하루만 더 머무르고 싶었지만 패키지 여행이니 어쩔 수 없죠. 오늘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여행을 위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뗍니다. 데링구유 지하도시는 칼세돈 호텔에서 약 40-5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현지 가이드가 입구에서 박물관 패스를 찍어줍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서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 주방으로 쓰이던 큼지막한 공간이 나옵니다.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 나올 때마다 잠시 멈춰서 설명하고 이동하길 반복하면서 투어가 진행됩니다. 워낙 옛날에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보니 천장도 낮고 통로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옷이나 피부가 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하도시 내부에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던 공간뿐만 아니라 예배당, 학교, 와이너리 등 다양한 목적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1차적으로 출구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면서 가이드님이 이런 공간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출구 위치에서부터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식으로 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오리걸음식으로 지나가야 하는 곳도 있으니 허리나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관광객들로 가득 차 발디딜 틈도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침 일찍 가서인지 다른 관광객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구 근처에 오시면 자유시간이 주어지는데 어차피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천천히 돌아봐도 충분합니다. 출구까지 오는 길에 위아래로 꽤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은데 이 짧은 계단만 오르면 바로 출구가 나옵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저 작은 상점이 공식 뮤지엄샵입니다. 데링구유 구경을 마치셨으면 앞에 광장도 한 바퀴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펫이나 골동품 등을 파는 가게도 있고 간단하게 다과를 즐길 만한 곳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진 찍기 딱 좋은 포토스팟을 놓쳐선 안 되겠죠? 저 뒤에 보이는 마을이 예전에 이타카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예능에서 출연진들이 노래를 불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메블라나 박물관이 있는 코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우선 식사를 먼저 한 후에 일정이 시작됩니다. 고대의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마을을 가로질러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식당이 나옵니다. 유명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이 잔뜩 걸려있는 게 지역에서 꽤 유명한 식당인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낡은 소품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테이블에는 빵과 샐러드 등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터키식 피자인 피데와 철판 닭고기 볶음입니다. 피데는 불고기 토핑이 올라간 씬피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맛이 없을 수 없죠. 닭고기 볶음은 매콤한 맛 없이 짭짤하면서 단맛이 나는 살짝 심심한 느낌의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닭고기인 만큼 맛은 안정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둘 모두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수피즘의 본고장답게 식당 앞에서는 수피 댄스를 추고 있는 조각상들을 팔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하나씩 가져가고 싶은 컵이나 그릇들도 있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터키에서는 길거리에서 물담배를 즐기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전문점도 있고 일반 식당에서 제공하기도 하고 경로는 다양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마을을 가로질러 메블라나 박물관으로 향합니다. 주차장과 식당, 박물관 모두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박물관 옆에는 16세기에 지어진 셀리미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내부에서 쉬어도 된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도 없거니와 실제 사용하는 모스크라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모스크인데도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관리가 잘 된 모습이었습니다. 메블라나 박물관을 마지막으로 4일차 관광 일정은 모두 끝입니다. 이제는 숙소가 있는 아피온으로 약 2시간 40분가량 이동해야 합니다. 이번에 멈춘 휴게소는 꽤 규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큼지막한 레스토랑이 함께 있고 기념품 상점도 종류와 물건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유료입니다. 내부에는 꿀타래처럼 생긴 피슈마니에나 초콜릿, 젤리, 로쿰 등 다양한 전통 과자들 역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실 거라면 한번 구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이스탄불의 유명한 점포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숙소인 NG 아피온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웰컴 드링크와 로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피온 호텔은 실내외로 수영장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영상을 찍지는 못했지만 실내와 외부 수영장 모두 굉장히 큰 편이었고 온수풀과 사우나, 키즈풀도 있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모는 필수이니 꼭 챙겨주세요. 식당으로 가는 길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서 비가 오는 날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메뉴 구성은 터키에서 먹어본 호텔식 중 수위를 다툴 정도로 종류가 다양했고 그만큼 먹을 만한 음식도 많았습니다. 물론 맛도 있었고요. 사람이 많아 음식 영상을 다 찍지는 못했지만 제 기준으로는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혹여 식사가 입에 맞지 않더라도 과일이나 케이크 같은 디저트가 많기도 했고 특히 과일이 정말 달고 맛있기 때문에 과일만 있어도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오면 바로 앞에 아기자기한 정원도 있으니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식사를 끝내고 한바탕 수영을 마친 뒤 컵라면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컵라면은 2-3개 정도는 꼭 챙겨가세요. 엄청나게 달고 짠 튀르키예 음식들 가운데서 정말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겁니다. 이것으로 튀르키예 4일차 여행기를 끝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현지에서만